네, 안녕하세요. 민성씨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학원에 갈 필요가 없는 부동산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중에 보면 영어 공부에 대해서 몇 시간 하면 귀가 뚫렸느니 원어민과 쉽게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이제 그런 광고들을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광고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 몸소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그런 광고처럼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쉽게 이제 귀가 뚫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광고들은 이제 포기를 하고 10년간 꾸준히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부동산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소개드릴 영어 공부 방법은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이제 부동산 영어가 부족하고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영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제 부동산 영어의 핵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부동산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이제 구사하기 위함입니다. 현업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외국인 클라이언트를 만날 경우가 있는데,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이제 여행을 오거나 어디 놀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대화보다는 부동산 전문 용어를 알고 있어야 그 클라이언트들과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고 이제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전문 용어를 꼭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취업을 하고 난 뒤에는 토익 점수나 그런 어떤 레벨을 높이기 위한 점수를 위한 그런 영어 공부보다는 현업에서 필요한 그런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됩니다. 현업에 들어와서 너 토익이 몇 점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현업에서 클라이언트들이나 고객들을 만났을 때 실전 영어를 구사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마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구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무에 필요한 표현의 사용과 활용입니다.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보고서나 제안서를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표현법이나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부동산 영어의 핵심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 네 가지를 하기만 하면은 영어 실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네 가지를 활용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영문 사이트를 읽고 이제 필사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제 부동산 영문 뉴스를 내보내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들을 찾아서 거기에 나온 뉴스들을 읽고 몇 글자씩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씩 필사를 해보게 되면은 읽고 쓰는 것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듣고 말하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영어 팟캐스트를 듣고 따라하면서 말을 해보면 듣고 말하기를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부동산 영문 보고서를 찾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문 보고서를 찾아 읽는 것은 이제 전문 용어들을 우리가 쉽게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표현보다는 그들이 이제 원어민들이 표현하는 방식들을 보고서를 통해서 손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한 가지씩 이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좋을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부동산 영문 뉴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는 이제 비즈나우라는 이제 외국의 상업용 부동산 뉴스 채널입니다. 이런 뉴스 채널들을 이제 구독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언뜻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뉴스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그런 뉴스들도 있고, 전문 용어들이 조금씩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JLL이라는 회사에도 나오고, 대출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랜드로드라는 임대인이란 이런 용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영문 뉴스 사이트를 골라서 이제 뉴스를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원문을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영어 부동산 팟캐스트를 듣는 것입니다. 이제 듣기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핸드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제 팟캐스트 플랫폼이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어서 구글에도 이제 팟캐스트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팟캐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 용어를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치게 되면 다양한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팟캐스트를 찾아 들으면서 팟캐스트를 듣고 방송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을 조금씩 여러분들도 따라 읽으면서 이제 쉐도잉 같은 걸 해보면서 영어 말하기를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영문 부동산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예를 든 건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라는 이제 글로벌 회사의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최근의 뉴스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그런 리포트를 올려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문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영문 뉴스들을 읽어보시면 읽기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공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영어를 공부하실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컨텐츠를 찾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관련 뉴스 사이트나 그 다음에 팟캐스트도 이제 관련된 이제 토픽으로 찾아서 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분야가 건축이다, 금융이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상세하게 컨텐츠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영어를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영어를 공부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팟캐스트를 듣는다든지 신문 검색을 한다든지, 오히려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에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문장 하나를 써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문장 한 편만 볼 수도 있고, 어떤 큰 목표를 세운다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한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접근해야지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냥 영어를 반복해서 이제 습관처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10년 전보다는 지금 조금 더 영어가 나아졌지만, 물론 이제 원어민 같이 이제 수준 높은 영어는 구사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반복해서 이제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공부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생활 속의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어떤 습관처럼 반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습관처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영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우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좋은 것은 이제 앞선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쪽이 미국이나 해외 같은 데서 먼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곳의 트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문 뉴스를 읽다 보면 그 앞선 트렌드들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계 회사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은 대우와 연봉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부동산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부동산 영어를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영어가 지금 당장은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영어를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쯤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부동산 영어를 준비하시고, 그런 기회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부동산 영어를 조금씩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부동산 영어를 공부하는지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